안녕하세요. 화용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만나는 사회성 수업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짝그룹과 소그룹과 대그룹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잘 시청하셔서 아이들에게 가장 알맞은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짝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짝그룹은 치료사 1명 그리고 아이들 2명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1대1 상황으로 짝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세팅입니다. 짝그룹 상황에서는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1대1로 상호작용하면서 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기도 하고 놀이를 상호작용을 조금 더 유지하고 확장하고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물론 짝수업에서도 치료사의 지시를 공동으로 주의해서 듣고 따르고 시간 안에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다른 소그룹과 대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친구와 1대1로 상호작용하는 스킬이나 아니면 놀이하는 것들을 증진시키고 싶으시다면 먼저는 짝그룹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혹은 1년보다 좀 안 되는 시간 짝그룹으로 진행을 했다면 꼭 소그룹으로 그룹을 지원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두들 미리 경험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짝그룹에서 굉장히 잘 듣고 잘 대응을 하다가 갑자기 소그룹 상황이 되면 잘 듣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고 말로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건 그 친구가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요. 훨씬 더 부산스럽고 또한 주의 집중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짝그룹 땐 잘 되던 것들이 소그룹에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당연히 또 대그룹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방해 요소들을 첨가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동 지시를 듣고 또 수업을 이렇게 지시를 따르고 수행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둠 활동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딱 한 3, 4명 정도 소그룹이 되면 꼭 넣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끼어들기 부분이에요. 친구들이 놀이터나 학교 쉬는 시간에 끼어들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이 우리 놀이에 끼어들 때 적절하게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데요. 소그룹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그것들을 연습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나를 되게 나랑 놀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호의적인 모습으로 끼어들 수가 있는지 아니면 막 판단하고 그거 재미없어 보이는데 나 그거 집에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끼어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관찰하고 어떻게 끼어들 것인가 논의하고 실제로 치료실 안에서도 끼어들기와 수용하기 거절하기를 해보고요. 각자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자기들이 이제 실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안 되던데요. 이거는 좋은 방법 같던데요. 이렇게 저희가 또 논의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고요. 대그룹은 딱 학교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대그룹은 6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하는데요. 치료사의 지시를 듣는 연습이 우선은 먼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도 많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피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꺼내라든지 하는 지시를 잘 듣고 수행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조 선생님께서 한두 분 정도 들어와 주시면 정말 질이 높은 대그룹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듣고 따르고 수행하고 중요한 건 시간 내에요. 만약에 시간 내에 수행이 어렵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또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대그룹입니다. 물론 대그룹 상황도요, 저는 꼭 모든 활동을 넣어서 소그룹처럼 잠깐 분리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대그룹은 공동으로 듣고 따르는 것이 좀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 지키기, 이러한 행동 조절력, 그리고 청지각, 시지각 부분이 많이 우선시가 되고요. 그것에 비해서 짝그룹과 소그룹은 상호작용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짝그룹, 두 번째는 소그룹, 세 번째는 이제 대그룹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어떤 것들을 먼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짝그룹이 낫겠다. 아니면 소그룹으로 시작을 하자. 혹은 대그룹에 한번 들어가서 참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실지 모르겠다면 댓글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그룹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댓글이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성 수업 시간에요. 짝그룹, 소그룹, 대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모든 전국의 센터에서 사회성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요거는 짝 수업이구나, 요거는 소그룹이구나, 이건 대그룹이구나, 그럼 목표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회성 수업 시간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